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최근 한국과 북한 간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놓고 위협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연락채널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5일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권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합의된 남북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2조 2항에는 남북이 각 지역 내에서 상대 측 투자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4조 1항에는 남북 당국이 상대 측 투자 자산을 국유화나 수용 및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1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한 개성공업지구법 7조에도 투자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장관 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연락 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 지도를 걸어놓고 핵 위협을 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것은 한반도 전체뿐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작전 지도를 펴놓고 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사실상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으며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이고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 건 유출 보도에 한국 정보 고위 관리에 대한 도감청 의혹도 포함된다면서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진다면서 다가오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전반적인 동맹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석좌는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문건 유출 내용에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도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 미칠 잠재적 피해와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미국이 동맹과 적국 모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잘 알려졌고 이번에 유출된 내용도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이번 일로 심각한 외교 단절은 없을 것이며 미한 정상회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already been assumptions or assertions that Korean weapons could be somehow implicated in a Ukraine-Russia war. Now, of course, I think the biggest issue is that if these are missiles that are sold to the U.S. to replenish U.S. stockpiles, and the U.S. then turns it around and sells them to the Ukrainians, that could be a breach in deal. But there's no evidence that was actually done. 전문가들은 또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진 기밀 문건 유출로 초점은 동맹 간 신뢰 문제에 맞추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moment of sensitivity as related to the credibility of the U.S. and South Korea. And so while I think that it is likely that the alliance can endure despite this,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near-term choppy waters that have to be navigated, especially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weeks. That said, it behooves both sides to manage this issue carefully so it doesn't detract from the summit and other aspects of our strong partnership. I'm sure this will be one focus of Deputy NSA Kim Tae-yo's visit to Washington this week.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sides realize that they have a similar interest in preventing this from becoming a major issue. Preventing this from doing any damage to the alliance, and in using existing dialogue mechanisms for figuring out a way to get past this issue. 그러면서 양국이 정보와 외교, 국방 당국 간에 이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11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리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군사기밀 누출 언론 보도 상황에 대해서 이 장관에게 설명을 했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방부가 미국 법무부에 도감청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측의 조치가 있을 것이며 이 장관은 미국 측의 설명을 충실히 듣고 필요한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대변인 실명의 공식 입장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번 도감청 사안과 관련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의 해외 망명 과정에서 자신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약 4년 전 중국을 탈출해 한국과 태국을 거쳐 최근 미국에 정착했는데 이들에 대한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태국과 한국 정부의 관여에 막았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지난 7일 부활절에 앞서 VOA에 보낸 성명입니다. 60여 명의 중국 메이플라워 교회 신자들이 중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수년간의 여정 끝에 미국에 정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박해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도착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참으로 좋은 성금요일이고 완벽한 부활절 선물이라면서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면 감옥에 갇혀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이들이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머물던 당시 추방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한국 정부와 관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스미스 원실에 따르면 메이플라워 교회 신자들은 2019년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망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 제주도에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스미스 원은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관리들 그리고 종교자유 옹호자들과 관여했다는 겁니다. 스미스 원은 또 신도들이 태국에서 구금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 관리들과도 관여했다고 스미스 원실은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겸 중국에 대한 의회 행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원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미스 원은 북한은 물론 중국 정부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명을 통해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진정한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은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단순히 앞서는 것 이상을 수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4일 미한일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한국의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본의 마스다카조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세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영내 안보 정세, 미한일 3자 간 국방 군사 협력 추진 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회의는 세 나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의 개최 발표에서 그동안 사용한 안보협력 표현 대신 3국 군사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3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임박한 위협으로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가기에서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 같은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북한을 일본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는 또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안보 측면을 포함해 일본과 한국, 일본과 미국,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